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전국 8개 시도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전남은 여수 수소산업 클러스터와 순천 문화 콘텐츠 등 5개 산업이 포함됐는데요.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입니다. 규제 특례와 세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전국 8개 시도에 40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전남은 5개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와 해남 해상풍력, 광양여수 순천 2차 전지, 순천 문화 콘텐츠 등입니다. 이 밖에도 해남 데이터 센터 단지는 변전소 건설 확정을, 여수 LNG 터미널과 수소 생산 발전 분야는 해당 기업이 관련 인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무한 항공 특화 산단과 순천 원도심 시밀로 등은 보완 후 재심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구 선정 과정에서 전남은 신성장 산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전남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특구 지정으로 전남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저희 전남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은 8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5개 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우리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한편 전라남도는 기회발전 특구 2차 지정을 위해 우주항공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해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고흥 우주국가산단 조성 사업의 예타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고흥군과 관련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방권 최초로 예타 면제가 추진되는 고흥과 울진 국가산단은 2026년 상반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전남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전남 지역 1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구인 구직자 모두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채용 게시판에 정보를 찾는 중장년 여성들의 눈길이 분주합니다. 부스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담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행사장 한쪽에서 이력서를 쓰는가 하면 현장 면접도 진행됩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 여성과 퇴직 후 새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입니다. 저기 2년 전까지 현직에 있었거든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지가 조금 됐는데 워낙 커피를 좋아하니까 여기 앞에 여기 직종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채용 외에 구직 스트레스 검사와 직무 적성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다양하게 좀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지금 돌면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 좋아요. 지역 기업들도 부족한 인력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만 15개 기업의 현장 면접과 채용 게시대를 통한 110여 개 기업의 간접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전남 쪽에 이제 이런저런 기업이 많은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남의 경력 단절 여성은 3만 1천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에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재투표 끝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 결과 김태균 의원 28표, 김성일 의원 28표, 무효 1표로 재투표가 실시됐고 두 번째 투표 결과 김태균 의원이 29표를 얻어 민주당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57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김태균 의원이 사실상 제12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여름철 대표 간식 옥수수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전남의 주요 옥수수 생산지인 여수의 작은 농촌 마을은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최황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 화양면의 한 삼거리가 바쁘게 오가는 차들로 북적입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주민들은 옥수수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옥수수가 두 손 가득, 차 안에도 가득합니다. 해마다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찰옥수수는 찰옥수수대로, 그냥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대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옥수수가 싱싱하고 당도도 있고 아주 맛있어요. 여수 화양면에 위치한 용주 할머니 장터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28명의 마을 할머니가 당일 새벽 옥수수를 수확하고 직접 판매합니다. 갓 따온 싱싱한 옥수수는 한 봉지에 10,000원, 매일 완판입니다.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 할머니 장터는 전국으로 알려져 농가 소득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분여회에서 주도적으로 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합, 단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는 전남의 최대 옥수수 주산지입니다. 따뜻한 기후로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먼저 수확이 가능해 가격과 판로 확보에 유리합니다. 여수시는 지역적 이점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섬섬여수 옥수수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지금 상품 개발해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또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런 축제를 통해서 옥수수 페스티벌을 통해서 또 홍보도 하고. 여수시는 자체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주말 화양면 사무소 앞 낮은 물량장에서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도 마련합니다. 이날 축제장에선 옥수수 직거래 장터와 다양한 체험 행사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색다른 야간 경관을 연출해 관람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일몰 이후 경관 조명이 어우러진 호수정원과 나구송길, 호수정원에서 동천 테라스로 이어지는 수상 퍼레이드와 스페이스 브릿지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색다른 정취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특히 서원에 위치한 15,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화훼 공간 스페이스 허브와 WWT 습지의 경우 가족과 연인들이 고즈넉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힐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밴드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인재들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내 첫 스타트업 발굴 경진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 열린 2024 전남 스타트업 발굴 경진대회는 오늘 오후 2시 광양 라키호텔에서 7년인의 스타트업과 예비 창업주 3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투자 유치와 기술 교류, 인재 유입 등 창업 희망자들을 지원하는 벤처 포럼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히 포스코 벤처밸리 프로그램 소개 등 투자 유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다각적인 의견 전달과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된 목포 사막도 인공수로에 수많은 물고기 사체들이 떠올랐습니다. 카누 등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인공수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어둡고 탁한 물 위로 희뿌연 물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물고기의 사체입니다. 하얗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 사체들이 이곳 사막도 인공수로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사막도 인공수로에 카누를 타러 온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물이 튀겼을 때 그 물의 수질 상태가 좀 저희 피부나 이런 몸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몇 군데 해봤었는데 물고기 사체를 본 거는 여기가 처음이라서. 카누 체험장 한켠에는 수십여 마리의 물고기 사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보다 못한 카누 체험장 운영 관계자들이 직접 뜰채로 건져 올린 겁니다. 요 카누 하신 분들하고 여기 일하신 분들이 지금 며칠째 고기 지금 죽주현상 고기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다 작업하시네요. 수로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사체들입니다.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2.2km 구간으로 조성된 사막도 공원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추락 방지용 울타리는 못이 빠져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낡고 방치돼버린 공원 시설물들 사이 사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막도를 관광자원으로 바꾸겠다며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목포시가 투입한 예산은 1,700억여 원. 24년 동안 지속된 사업에도 심각한 수질 오염과 시설 관리 부족은 레저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내에 있는 그 레저 활용 부분들은 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막도 복원하는 사막도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돼야 되는 시설로 공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물고기 사체들로 뒤덮인 인공수로 위에서 레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관광객들. 레저 도시를 자처한 목포시의 관광자원 사막도에 수질 정화와 시설물 정비 등 조속한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통 표지판은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어떻게 응용될까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 통행을 의미하는 영문자의 방향을 바꾸자 진입 금지를 뜻하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나비 날개 모양의 새겨진 색상은 빛의 방향이 바뀌면서 실시간으로 변해갑니다. 방향과 각도에 상관없이 빛을 내는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는 일명 죄기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조명 환경이나 관측 방향 등과 같은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무지개색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과기원 송영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개발한 신기술로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팀은 먼저 1mm 두께의 유리판에 머리카락 굵기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구조체 수십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속에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서로 다르게 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는 방향에 따라 굴절률이 달라져 문자나 색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면 원하는 문자나 색의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복잡하고 선명한 색상을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기존 기술을 대체한 신기술로 연구팀은 진입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줄 수 있는 교통 표지판 등 양방향 디스플레이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색상이 바래지 않고,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서 봤을 때도 다채로운 색을 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많이 개선된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연구 결과는 생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국제학술지 바이오 센서 앤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의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현대제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2년 만에 승소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이 부당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오늘 현대제철 순천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새로운 직군을 신설해 현 근무지가 아닌 당진 공장으로 대다수 인원을 배치한 것은 불법 파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사측이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만들어 근로 조건을 바꾸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선 8기 2년을 맞아 광주와 전남의 상생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목포, 광주, 여수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에서 광주와 전남 사이에 놓인 상생과제와 해법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은지 광주시 의원, 오미화 전남도 의원,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하고 목포, 광주, 여수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전라남도가 다음 달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로 확대합니다. 소득기준 확대로 5,600여 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올해 2만 9천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가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총 30명으로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입니다. 광양시가 다음 달부터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및 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상자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 종일 흐린 가운데 바람과 함께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비가 그치겠지만 오후 한때 순천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전남 지역에도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토요일 하루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오겠으니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28도에 머물렀고요. 내일은 29도, 토요일인 모레는 낮 최고 기온이 26도에 그치며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2도, 그 밖의 지역은 21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7도, 순천, 고흥 28도, 광양 2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며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후 9시 7분, 간조 시각은 낮 2시 1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미라였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낙포부두 개축공사와 관련해 여수 산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여수 광양항을 이용하는 여수 산단 내 13개사 공장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착공하는 낙포부두 개축공사 기간 여수 산단의 원료와 제품 수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선석 운영 지원 시스템 구축과 제2석유화학부두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또 이번 공사로 인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부두 운영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여수 산단 입주기업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